안녕하세요. 부세알람입니다. 예,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주택시장인지 이렇게 주식시장인지 이렇게 이 내용 한번 올려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뭐를 다룰 거냐면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9.13 대책하고 아무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이 이제 집값이 상승했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9.13 대책 그 내용을 한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제가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좀 가져왔는데 이제 강남 아파트들이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9.13 대책입니다. 이게 8.2 대책 전후고 예, 집값 상승된 거 보면 여기 심지어 이게 7억까지 상승이 됐어요. 그리고 뭐 반포 자이 같은 경우도 거의 이 갭이 23억까지 거의 6억 4천까지 상승을 합니다. 이 대책이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그래서 과연 이 9.13 대책하고 과연 이렇게 집값 상승을 해야만 했는지 예, 그거를 제가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한번 내용 들어보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9.13 부동산 대책, 예,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의 대표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주로 다 규제지역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예, 이쪽에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거의 연관성은 없고요. 자, 내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여기서 큰 골자는 그겁니다. 이제 2주택 이상 주택 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일시적 2주택 이런 것까지 막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소위 말하면은 주택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든가 실수요가 아닌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투기하지 말아라는 거죠. 주요 골자는 2주택이 있는데 또 주택을 사지 말라는 거죠. 뭐 사도 되지만은 담보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 전국이 아닙니다. 이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 투기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연관된 내용은 1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금지합니다. 이거 원칙적이라고 써놨습니다. 예, 원칙적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예외도 있다는 거죠. 예외사항은 뭐냐? 이사, 뭐 봉양 등,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신다든가 이사, 뭐 이게 일시적 2주택 조건에 해당되죠. 그리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 뭐 취학, 뭐 근무상 형편, 뭐 질병 치료 등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1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내용이 다 이제 이런 규제 지역에 한해서 지금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뭐냐면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이제 처분 조건, 이게 뭐 일시적 2주택 조건 되겠죠? 예, 이럴 때는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 처분 안 해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무주택 자녀가 주택이 없는 자녀가 분가해서 새로 주택을 살 때는 예,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부모님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집 근처로 만약에 왔을 때 그때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주택은 처분하지 않아도 이런 조건에 해당하면은 예, 담보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LTV나 그러니까 DTI 내용이 또 다시 좀 변경돼서 나옵니다. 그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한번 볼게요. 요거는 부동산 8.2 대책 때 나온 규제 내용입니다. LTV, DTI 일단 조정 대상 지역 위주로 해볼게요. 예,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9.13 대책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이죠? 여기 보겠습니다. LTV하고 DTI 보세요. 조정 대상 지역일 때 뭐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60%, 50%. LTV 60%, DTI 50%.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도 LTV 60%, 50%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 8.2 대책 걸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조건으로 더해주는 격이에요, 지금. 무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동일하죠. 그런데 1주택, 일시적 2주택이나
이제 고가주택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요거는 그러니까 실거주로 목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더 늘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내용, 여기 LTV, DTI 이런 거 설명하고 계산하는 거 좀 해놨으니까 처음 보시는 분은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중도금 뭐 대출 보증 건수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미 파리 대책제 나온 내용이에요. 요거랑 같이 맞물려서. 주요 골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은 파리 대책 나오면서 한 건으로 강화가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내용은 이미 파리 대책 때 나왔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 내용을 볼 때 보면은 과연 이 이유가 9.13 대책 나오면서 뭐 아까 뭐 7억이었죠? 5억 이상 더 주고 매수해야 될 만한 이게 사안에 해당이 될까요?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전혀 연관성이 없죠? 그것도 이렇게 급박하게 파리 대책 이후로 이렇게 조금씩 뭐 상승한 건 있지만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9.13 대책이 나오자마자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매수가가. 일단 이 조건으로는 예, 5억 정도를 더 주고 살 그런 이유는 해당되지 않겠죠. 먼저. 다음 내용입니다. 여기서 9.13 대책 때 또 하나 내용이 나옵니다. 예, 공시지가 9억 초과입니다. 공시지가. 예, 매매가가 아니고 공시지가입니다. 예,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대출 금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매매가가 아닙니다.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9억 초과라는 거는 상당한 고가주택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예외 조건을 둡니다. 예, 실거주 목적이거나 이제 무주택 세대가 그것도 1년도 아닌 2년 이내 전입을 한다면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이게 전세 살다가 이렇게 매입할 수 있죠? 예, 이런 걸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주택자가 최대 2년 이내 이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만족하면은 일시적 2주택 조건에 해당이 되죠. 그럴 때 실거주 목적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단 이렇게 이 정도로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보유를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요것만 공시지가 9억 이하 조건하고 9억 초과 주택의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 오히려 이제 고가주택도 좀 더 늘려주는 경우예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더 늘려주는데 9.13 대책 전에 이렇게 급박하게 지역에 따라 좀 틀리지만 뭐 3억이나 5억 이상 더 주고 이렇게 급박하게 매수할 이유가 있었겠냐는 거죠. LTV, DTI 더 늘려주잖아요. 늘려줬는데 이런 이유로 내가 빨리 매수를 해야 된다. 9.13 대책 전후에서 이것도 성립이 안 되죠. 이 내용은 9.13 대책으로 인해서 몇 억을 더 줘가면서까지 살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것도 근거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내용도. 그리고 또 이제 9.13 대책 때 나온 게 전세자금 대출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주택이 있는 분들한테 공적 전세자금 대출을 좀 제한하겠다 이 내용이고요. 요거는 주택 상승 5억 이상 뭐 더 주고 살 그런 좀 개연성은 더더군다나 없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건 좀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일단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공적 보증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부증이나 이런 데는 좀 가능은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공적 보증, 주택 도시기금 보증공사 거기서 하는 공적 보증을 안 해주겠다.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2주택 이상자일 경우에는 일단 조정대상 지역, 외지역도 여기는 유일하게 이게 포함됩니다. 2주택 있는 분이 또 전세로 이렇게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쁘게 말하면 좀 투기, 예, 그게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이제 큰 틀은 실수의 목적으로 이제 주택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완화하고 허용하되 이렇게 주택을 통해서 이렇게 재산 증식 수단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주택자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관련해서 이제 소득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나뉘어지고요. 이건 이제 공적 보증입니다. 서울보증보험공사는 또 별도로 또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예외 조항도 지금 하나 좀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기존에 먼저 지금 받고 있는 분들도 좀 완화를 해줍니다. 만약에
지금 원래는 2주택 이상은 금지인데 2주택 이상이 있을 때 기존에 이미 대책 전에 하고 있었다면은 갱신할 때 기존 1주택 초과분에 대해서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는 계속 연장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주택이 아니고 그냥 1주택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소득 조건하고 무관하게 당초 규정대로 똑같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 좀 이해하시겠죠? 이 내용하고 우리 9.13 대책 나오자마자 몇 억을 더 주고 주택을 살 만큼 그 내용과 크게 이것도 개연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으로 또 이제 부동산 대책, 9.13 대책 중에서 이제 이때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제 무주택자한테 청약 당첨 기회 확대하는 거. 제가 이제 분양 청약 다룰 때 막 이런 내용 계속 했었죠. 이제 이게 이때 나온 겁니다. 9.13 대책 때. 이제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이제 간주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을 예결을 합니다. 이때부터 시행된 건 아니고 12월 11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시행이 되죠. 이제 분양받은 거 이제 전매 제한 기간 확대한다는 거. 분양 가격, 시세 조건에 따라 뭐 전매 기한 8년을 설정하겠다. 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 북일에 분양할 때 전매 제한 8년 뭐 이런 게 있는 게 다 이때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내용이 있었는데 뭐 자금 조달 계획서 뭐 신고 사항 추가하고 이때 이제 과태료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를 상향하겠다. 이제 이때 이제 미리 이렇게 지금 할 거라는 걸 지금 예견을 한 거고요. 참고로 이렇게 전매 제한 기간은 여기서 지금 이거를 설명드리는 포인트는 아니니까요. 전매 제한 기간은 그 시세 대비해서 이렇게 전매 제한하고 특히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거주 의무 기간 이것도 이제 부여를 했어요. 민간 분양하고는 거주 의무 기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셔야 될 게 조정 대상 지역 양도소득세 2년 거주 의무하고는 이건 크게 또 다른 내용이에요. 한번 여기서 보시죠. 이 내용하고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9.13 대책이 나오면서 주택가격이 급 상승한 요인하고 이것도 개연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다음으로 이제 9.13 대책에 나온 게 주택임대사업자 뭐 양도세 중과라든가 종부세를 이제 합산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혜택을 뭐 축소했다, 감소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런데 과연 이 내용을 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낼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 그 상황인지 한번 보시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전혀. 보세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자,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1주택 이상자가 그것도 전국이 아니에요. 조정대상 지역, 이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공시지가 뭐 6억 이하 뭐 이런 거 조건하고 상관없이 나중에 매도할 때 2주택 조건이면 10% 중과를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일단 먼저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지방 이런 데는. 기존 정종 규정대로 가요. 취득하고. 근데 무주택자가 취득하면은 정종 규정 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주택 가진 분이 이걸 취득할 때 주택임대사 등록하면은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이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런 거를 혜택을 줄였다. 뭐 전국이 다 해당되는 듯이 좀 그렇게 보도를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 나왔죠. 이런 내용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해당하는 분들은 주택 가지고 계신 분이 내가 또 왜냐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많거든요. 그걸 목적으로 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부세 내용 한번 볼게요. 이것도 똑같아요. 전국이 아니에요. 1주택 가지고 있는 분이 또 조정대상 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이게 뭐 일시적 2주택으로 하는 거랑 전혀 무관한 거죠. 어쨌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주택임대사업자 낼까 말까 이제 고민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려고 이거를 취득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혜택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추가로 이제 매수해서 계속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보유세 합산배제도 안에 나중에 팔 때 뭐
장기 보유 혜택도 있어. 하여튼 여러 가지. 예. 그런 혜택을 있고, 이걸 계속 뭐 2개, 3개 뭐 취득해서 계속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계속 투기 목적으로 또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좀 차단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 발표 전에 뭐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했을 땐 소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주택임대사업 등록. 만약에 공시지가가 6억 초과가 되면요. 이 조건하고 상관없이 거주주택 비과세 안 되죠? 어차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이 5억 뭐 아까 보셨죠? 뭐 7억 뭐 그렇게 더 주고 9.13 대책으로 인해서 그거를 취득해야만 될 이게 이유가 되겠냐는 거죠. 강남에 이제 그 정도 주택이면은 공시지가 다 6억도 넘고 설령 9.13 대책 전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빨리 이용하기 위해서 취득했다. 그 이유를 가지고 오면은 여기서 보듯이 지금 아까 강남 그런 아파트들은 전혀 요거랑은 개연성이 없다는 거죠. 왜? 어차피 혜택이 없는데. 더 재밌는 거는 대책 발표 후에도 몇 억을 더 주고 매수가 됩니다. 이 부분도 뭐 일반 사람이라면은 진짜 뭐 투기 하시는 분이라도 이렇게는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이한 현상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매수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 매매가가 거의 이제 시세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 몇 건 이렇게 거래된 거 가지고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되죠. 그 시세가 참 웃기는 짬뽕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제가 또 이제 반론을 또 이렇게 또 제기할 또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이때 대책 나온 게 또 뭐냐면은 주택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또 이제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이분들이 대책 전에 담보대출 이거 강화 전에 먼저 이거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만약에 이런 이유를 들면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또 등록한다 그래도 이런 혜택 뻔히 지금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는데 만약에 이런 거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도 기존의 거주주택 비과세도 못 받지 아무 혜택이 없어요. 이 부분을 보더라도 9.13 대책하고 이렇게 주택이 급상승한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또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종합부동산세 그거를 더 중과를 하겠다는데도 이렇게 또 매수했다는 거는 더 논리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9.13 부동산 대책 나오죠. 이제 10년 장기 임대주택. 예, 요거는 원래 기존 규정은 그거였어요. 예, 취득 후 3개월 이내 일단 10년 이상 등록할 때는 100% 감면 조건이 있었어요. 주택임대사업. 근데 요거를 기존에는 이런 금액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조건이 없었어요. 이거는. 어쨌든 이거는 공시지가가 넘더라도 이 조건을 어쨌든 길게 하니까 예, 요거에 대해서는 100% 감면 혜택을 주겠다. 한시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원래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요때 기준가액이 이제 이것도 신설이 된 거죠. 적용 시점도 이제 대책 발표 전에 계약 체결하거나 계약을 지불할 때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또 반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또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이것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일단 공시지가 6억을 초과하면은 일단 뭐 100% 얘가 뭐 감면을 받는다고 해도 기존의 뭐 거주주택 비과세,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6억 초과할 때는 아무 이건 또 혜택이 없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받는 주택임대 등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게 하나 끼는 순간은 이런 혜택들이 없어요. 그리고 종부세 합산배제도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요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일단 대책 전에 그래서 난 취득한 거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만약에 대책 후에 취득했다면 요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겠죠. 예, 대책 후에 취득한 거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고 대책 후에 이제 계약한 거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근거로 한번 명분을 제가 한번 짜맞춰봐 보면은 자, 요렇게 이제 이 이유를 댈 수 있다는 거죠. 명분을 이제 만들려면은 요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때
5억 이상을 더 주고 매수했다. 자, 이게 지금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고 까 앞에서 말씀드렸지, 이런 대출 규제 제한을 빨리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전에 매수를 한 거다. 뭐 이렇게 또 이유를 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자면은 그렇다는 거죠. 억지로 끼워 맞추자면은. 근데 진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5억 이상을 5억 가까이 이런 거 더 주고 매수할 이게 근거가 되냐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렇게 취득한 분들 있잖아요. 취득한 분들이 과연 이 당시에 과연 이 조건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진짜 등록을 했는지 이거 확인하면 뻔히 나오겠죠, 이제. 확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굳이 이거를 막 끼워 맞추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면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보면. 근데 재밌는 건 그게 이제 서울 전역 동시다발적으로 9.13 대책을 전후로 이렇게 매수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참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지금 억지로 이제 끼워 맞추지만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100% 5억은 아니겠지, 뭐 3억이든 뭐 아까 뭐 7억도 이렇게 상승된 게 있었죠. 예, 그렇게 더 주고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매수할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었느냐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9.13 대책 나왔을 때 이렇게 막 내용이에요. 그 세제 혜택 축소 8개월 만에 뭐 유턴했다. 임대사업자들 분노했다. 혜택 빼앗는다고 전방에 압박했다. 자, 전 사실관계를 아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 제가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조정대상 지역에서 1주택 이상자가 이걸 그 전에 했던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전에 계약했던 것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취득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뭐 목적으로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유턴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렇게 할 거니까 특히 조정대상 지역에서 계속 신규 주택 취득해서 임대사업 등록 혜택을 등이 없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무주택자도 아니에요. 여기는 또 1주택 이상자가 이렇게 하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세요. 기사들 보세요. 이게 뭐 혜택을 다 축소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이런 내용 갖고 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죠. 뭐 내지 말아라. 뭐 낼까 말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취득을 안 하고 안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는 거거든요. 근데 참 이런 기사들 보면은 좀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 목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막겠다는 거지. 9.13 대책 전에 이미 이제 주택이 있는 것들 있죠. 그거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혜택 그건 기존 종전대로 다 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어떻게 이게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 금융혜 때문에 축소하기로 했다. 자,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대출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목적으로 계속 취득해서 하는 분들을 좀 이제 더 이상 막겠다는 거죠. 진짜 아는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보고 계속 한다고. 근데 그런 거를 지금 막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기사들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투기꾼들 하는 거를 지금 막았다고, 이거를 지금 막 불만을 지금 털어놓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나는 더 사서 주택임대사업자 더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제재를 가하냐 이 얘기예요, 결론은.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언론 기사 하나하나가 얼만큼의 이렇게 어떻게 이거를 기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잘못 전달될 수 있는지 사실관계는 알고 계시라는 거고요. 예,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보시면 좀 더 황당한 거죠. 이건 뭐냐면은 이때 대책 때 종부세 인상을 예견을 합니다. 뭐 기존 이제 3주택 이상 보유 시만 이제 했는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있죠.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이제 세율을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거 뭐냐면은 작년에 낸 거에 비해서 만약에 기존에 뭐 기존에 그거였어요. 150%가 넘으면은 기존 낸 거에 한 150%까지만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상한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종부세를 더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시장 가입비율도 점진적으로 올리겠다. 보유세를 계속 늘리겠다. 예, 이 발표가 나오고, 그래서 계략적으로 이제 보유세가 더 이렇게 상승이 된다는 것까지 발표가 되고요. 제가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뭐 문제는 보유세라는 거, 그래서 이 계산 근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지금 달아놨고요. 이렇게 엄포를 놓는데 당연히 보유세가 더 늘어날 거를 아는데 그 해당 주택을 평균 한 5억 이상을 더 주고 이렇게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저는 개연성을 찾아볼 수 없고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이 내용을 보고 오히려 이제 매수하는 건 좀 신중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매수는 좋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이걸 5, 6억을 더 줘가면서까지 과연 매수할 그렇게 가치가 있냐는 거죠. 그것도 재밌는 거는 좀 동시다발적으로 대책과 전후에서 네, 그런 매매 사례가 계속 나온다는 거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나는 1주택자야. 이거랑 상관이 없어.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은 오히려 대책 나오면서 더 LTV나 이걸 더 해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뭐 9.13 대책 전후에서 이렇게 급박하게 몇 억을 더 주면서 과연 사야 되는 명분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이 9.13 대책 때 또 나온 게 있어요. 몇 개 계속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조정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 이제 비과세 조건 내용이 나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조정대상 지역 2년, 원래 3년 이내였는데 신규 주택 2년 이내 매도 조건이었죠. 이것도 이제 적용 시점은 언제냐? 대책 발표 전에 계약 체결을 하거나 계약금 지불한 거는 종전규정 그대로 3년 이내 조건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억지로 한번 끼워 맞춰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시적 2주택 1년을 더 받기 위해서 몇 억을 더 주고 심지어 5억까지 더 주고 살만한 그런 가치 있는 주택이었냐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억지로 만약에 명분을 많이 끼워 맞춘다면 명분을. 근데 이것도 거의 명분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이 대책 때 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제 고가주택. 2년 이상 이제 거주해야지 장기 보유 혜택도 이제 제대로 받는다. 이렇게 이제 강화가 되는데 이렇게 몇 억을 더 5억, 뭐 3억, 5억을 더 주고 매수하는 거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 계속 그걸 강조를 한 거예요. 9.13 대책하고 전혀 이제 개연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막 5억 이상 더 주고 매수할 만한 그런 합당한 이유들이 있냐는 거죠. 이 9.13 대책하고. 제가 이렇게 매수한 분을 비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특히나 투기하시는 분들조차도 적어도 이런 대책 내용을 봐서는 이렇게 매수를 안 할 거라는 거죠. 오히려 더. 그런데 이런 거래들이 9.13 대책과 전후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거를 거의 이제 거래가처럼 기정사실화 해버리고 9.13 대책이라고 해봤자 1년도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낮게 매도하는 거 가지고 소폭 하락이라는 둥, 또 반등을 할 거라는 둥, 대세 하락이 아니다. 이렇게 매수된 거를 전혀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저는 보도하는 내용을 지금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건 하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몰아가는 거는 대책 때문에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돌린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정확한 팩트를 좀 아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내용을 별도로 했었는데 이것까지 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참고나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이제 구독 부탁드리고요. 언론과 다른 시각, 다른 견해,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